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리더의 매력,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링컨이지만 링컨의 인생 전부를 다룬 전기 영화는 아니고요.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1864년 수정헌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인 1865년의 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걸작들에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다룬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2012년 작품으로 주연 배우인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링컨의 메소드 연기로 2013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1865년 남북전쟁의 막바지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13차 수정헌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은 수정헌법의 통과는 급하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에 관심이 더 크죠. 링컨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안정을 바라는 성향으로 인해 수정헌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종전 이전에 이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남부군으로부터 평화제의가 들어오게 되고 남부 대표 3인이 링컨과 종전을 협상하러 워싱턴을 향해 출발합니다. 공화당 표는 지켜야 하고 민주당 표는 끌어와야 하고 그리고 종전을 위한 남부 대표의 워싱턴 행. 하원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 자신의 장남을 포함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야 하고 그러나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수정헌법을 통과시켜 모든 이들의 자유도 지켜야 하는 링컨의 딜레마와 결단. 이 영화는 그 과정 속에서의 링컨의 모습을 잔잔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리더의 매력에서는 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 수정헌법의 통과를 비롯해 링컨이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신화적인 위상과 업적, 차별 없는 인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의지 등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리더님들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되니까요. 리더의 매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인간 링컨이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의 힘, 스토리텔러로서의 매력입니다. 덴마크의 저명한 미래학자 롤프 얀센은 정보사회에 뒤이어 올 미래사회는 꿈과 이야기와 같은 감성적인 요소와 상상력이 중요시되는 사회, 즉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였습니다. 꿈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매력과 가치, 문화 등이 중요해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의 3분여의 명연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링컨의 위대함은 국가 위기에서 언어와 의지로 나라를 통합하고 바꾼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인 동시에 위대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기도 합니다. 링컨은 수정헌법의 통과를 위해 자신이 과거 겪었던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 그리고 감성적 비유 등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대한 당위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매혹시키고 상대방을 따르게 합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경청과 질문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진솔하게. 영화에서 보여지는 링컨의 스토리텔러로서의 매력의 순간, 모멘트 오브 매력, 맘입니다. 영화 초반부 수정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선택과 그 이유, 명분을 얘기합니다. 설득력 있게, 그러나 다소 길게. 그에 앞서 살짝 운을 띄웁니다. 이제 시작한다.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왜? 게을러서. 선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노예 신분인 수백만 명의 운명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운명까지. 우리 공화당이 만장일치한 적이 없으니 가망도 없지만 어쨌든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20표가 모자라다라고 국무장관이 말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자신감 가득한 이야기 마음에 쏙 듭니다. 인간의 평등에 관한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인 유클리드의 공리, 동일한 것에 같은 것은 서로 같다를 빌려와서 평등과 균형,
공정성,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링컨은 때로는 시인이 됩니다. 국무장관의 수정헌법의 통과와 종전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말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죠. 영혼을 정의로 인도하는 우리 내부의 나침반이 노예제도로 인해 쓸모 없어졌다는 의원의 말에는 나침반을 예로 듭니다. 정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러나 여정은 알려주지 않는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 길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의 극복도 중요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리더님들, 스토리텔러 링컨을 통해 스토리가 가지는 매력과 스토리가 가진 힘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지. 나는 욕심, 아니 매력 넘치시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 등 여러 책에서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토리와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인지인지 공감인지 설득인지 등등을요. 둘째, 스토리를 도입, 중간, 마무리의 3단계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도입부에서는 2022년 1월 인사동의 조그만 카페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섣부른 결론보다는 긍정적 여운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실천 방안으로서 2가지를 강조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리더님들이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스토리를 모으시고 의미를 붙여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스토리 컬렉터가 되셔야 합니다. 모으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이러한 스토리를 다양한 상황마다 적절하게 구상하고 미리 연습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명확한 기억 그리고 행동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리허설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1865년 13차 수정헌법은 기권 혹은 결석 8표, 반대 56표, 찬성 119표, 찬성 기준인 3분의 2보다 2표 많은 차이로 하원에서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해 링컨은 남부 출신의 극렬한 반대론자에게 암살당합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공시입니다. 평범한 리더는 팩트로 설득하고 현명한 리더는 스토리로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방법 바로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리더님들이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님 자신의 스토리가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의미를, 스토리를 입혀보시기 바랍니다. 드림 소사이티 시대 매력적인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요. Next.